예. 자, 오늘은 76쪽입니다. 그지? 근묘화실 알았죠? 근묘화실과 그 밑에 보면 육친의 성과 궁돼 있습니다. 성과 궁대인데 이 내용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 명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판단해요. 판단하는데 여기 근묘화실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근은 그 뿌리를 말하죠. 뿌리 근자서 근. 그다음에 이 묘는 싹묘자입니다. 싹을 피우고 그 뿌리가 싹을 피우고 그다음에 화는 꽃을 결실을 보고 꽃을 보게 하고 그다음에 실은 열매를 먹게 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뭐로 해놨습니까? 이게 보면 그러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로 해놨죠. 그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결국은 이제 천간이라 하고 이제 이 지지라고 하고 여기 이제 이 결국은 생년을 말하는 연주라 했고 그죠? 주는 결국은 이 기둥주자로서 한 주. 그다음에 여기 이제 월주 생월 태어난 월주를 뜻하고 여기 이제 생일을 뜻하고 생일을 일주로 하고 생시를 시주로 하죠. 하늘 아래 땅 아래 두 개를 하는데 여기를 각각 보고 이제 이 근묘화실이다 있죠. 여기 여기가 이제 이 뿌리를 뜻하는 이제 근묘 그죠? 화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이렇게 인생이 요래 간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다. 그래 연주로 볼 때는 나의 뿌리, 나의 근본을 알 수 있고 이런 얘기예요. 연을 통해 여기 보면 연주로 그 밑에 유년 시절 해놨차게 그죠? 유년 시절 해놨죠. 그 밑에는 말했습니까? 0세에서 15세. 옛날에 15세, 요 하나를 15세로 봤거든요. 여기서 결국은 그러면 요 0에서 15세까지 이래 봤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는 왜 됩니까? 16부터 15 다음에 30까지. 여기는 이제 31부터 결국 15 다음에 45. 여기 이제 그다음에 46부터 뭐 6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 주를 한 20년씩 또 이렇게 본다. 이렇게 60 이후 이제 이래 거의 이제 근묘화실이다. 구분을 고려한다. 그래서 근은 유년 시절을 뜻하고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묘는 청년 시절을 뜻해요. 이 연령대니까. 그죠? 여기에 있는 이 글자를 보면 나의 요때의 어린 시절을 알 수가 있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내하고의 관계에서 할아버지 조상을 알고 조상님과의 관계, 상생하냐 상극하냐, 그죠? 그 내가 어른을 잘 공경하나 아니나, 안 그러면 어른들이 나한테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구나. 이제 이런 관계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상, 할아버지, 부모, 형제. 이 구분으로서 부모, 형제 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 일간 자리의 밑에는 지지는 어떻습니까? 그 부부궁 자리죠. 부부궁. 그 근묘화실적으로는 이제 조상 부모고 띠는 그 자리가 연애 봐서는 조상 부모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묘의 월주로서는 형제 자매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의 일지는 나 또는 배우자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의 시주는 자식 자리라. 자식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자식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거기 보면 이제 이 뿌리, 연애는 국가대표급, 국가를 뜻한다. 국가와 관련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묘는 이제 사회를 뜻하고, 화는 가정을 뜻하고, 그 다음에 시에는 대문밖, 외국을 뜻하기도 한다. 그 다음 또 그는 국가라면은 묘는 월주죠. 월을 뜻하는 묘는 토시를 뜻하기도 하고,
만약에 연해 대한민국이라면은 묘자는 어떻습니까? 특별시, 대구광역시 뭐 이래 되겠죠. 이런 걸 뜻하기도 하고, 그다음 화는 어떻습니까? 가정, 그죠? 내 집을 뜻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시는 시골, 대문박 그래 뜻하기도 한다. 그다음에 건에는 머리를 뜻하기도 하고, 묘는 어깨를 우리 육신을 뜻하기도 하고, 화는 배를 뜻하기도 하고, 실은 손발 생식기를 뜻하기도 한다. 금묘화실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런데 밑에 육친의 성과 궁. 이제 금묘화실은 지난번에 실제적으로 상생상극 할 때 한번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가 국가대표 자 궁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천간에는 그 밑에 이제 이 성과 궁에 천간에는 마음과 생각, 정신적 환금이죠. 여기 생각과 정신적인 환경을 뜻하고 책에 있습니다. 그다음 지지에는 현실적 행위, 현실적 환경, 현실적인 행위나 환경을 뜻한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천간의 연주는 따지고 보면 이제 연주라도 연간과 연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있는데 연주는 우리 조부 어린 시절을 뜻하기도 했잖아요. 그래 해놨는데 연천간을 보면 그 사람의 첫인상을 알 수 있다. 첫 이미지를 알 수 있다. 이기고 연천간은 첫 번째로 남에게 들어 보여지는 이미지. 만약에 연천간의 첫인상, 연천간에 만약에 내 정관이다. 정관은 어떠한 특징입니까? 반듯하잖아요. 반듯한 성향을 정관이라 하잖아요. 그죠? 생각이 아주 바르다. 그러한 것을 이제 그러한 인상을 남한테 보여주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참 반듯하네. 이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첫 번째로 이제 이 보여지는 이미지. 근데 조금 만약에 이제 이 정관은 그렇고 정의는 인성은 조금 지적으로 보이겠죠. 조금 학자적으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만약에 편제 제일수 재성 편제 그 십성의 성과 궁이니까 그 십성의 특징으로 어느 위치에 있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다. 그래 여기서 지금 연천간에 가장 먼저 연천간에 만약에 편제가 있어. 편제는 조금 뭡니까? 편제는 조금 이래 사업성을 뜻하기도 하지만 편제는 이래 이 몸체를 좀 크게 보이려고 좀 뭐라 하노 이 속된 말로 똥폼 좀 잡고 하는 거 있잖아요. 후가시 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이제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한 연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남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연천간은 궁으로 볼 때는 어린 시절의 환경 또 이 사람 그런 걸 뜻하지만 남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첫인상을 뜻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연지는 조모죠. 그렇지만 나의 어린 시절이잖아. 어린 시절. 조상님과의 관련 있는 그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뭘 하면 여기 있는 글자를 보면서 그 조상님의 어떤 유전자적인 거 있잖아요. 유전자. 내 아주 어릴 적에 내가 기억도 못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이거 글자로 알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글자를 보고 그 사람의 속마음이기도 하고 그것이 그 집안의 유전자적인 거. 그게 DNA 같은 어떤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 아까 이야기하는 정관이 있다면 관이 있으면 아주 반듯한 그런 성향이잖아. 그래서 그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속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장 근본이 나의 근본 이 자리에 정관이 있어. 연지에. 그러면 내가 가장 유전자적인 진짜 반듯한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결국 그게 내 속마음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추구하기도 하는 실속적인 마음이다.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정관이 있는데 남들이 좀 반듯하지 못하고 너무 상관 같은 그런 어떤 행위를 자유분방한 사람을 본다면 예의에 맞지 않고 막 너무 그런 사람을 본다면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을 탓하겠죠. 내 속마음은 반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내 속마음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지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 내 본래의 속마음이다. 그걸 알 수가 있다. 그 조상님 자리니까 그게 뭐가면 내 유전자적인 것이다. 물려받은 것이다. DNA와 같은 그런 것이다. 그것을 연지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월로 넘어가죠. 월로 넘어가면은 월천간을 보고 거기는 이 표현궁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거기에 월천간에 어떠한 십성의 별이 있냐에 따라서 그 십성의 별의 성질, 특징으로 그 사람의 말을 하는 어떤 표현을 그렇게 한다. 그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월천간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이제 그 자리는 뭡니까? 나의 직업관이죠. 직업관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자리는 부모 형제궁이잖아요. 부모궁이잖아요. 부모와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 직업궁을 나타내는 직업과 사회성에 관련된 자리이니까 직업적 성향, 월천간을 보고 직업적 성향을 알 수가 있고 사회성을 알 수가 있고, 그 글자가 사회성으로 쓰여지려고 하니까 이상과 야망을 펼치고자 하는 글자다. 십성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 있는 십성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공공의 것으로 내가 쓴다. 만약에 인성이 떴어. 인성이 월천간에 떴어. 그러면 그 인성은 뭡니까? 글과 학문이잖아. 글과 학문과 관련된 그러한 직업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상과 야망으로 펼치고자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성을 결국은 사회적 공공의 것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만약에 그 인성이 아닌 만약에 재성이 있으면 뭡니까? 돈과 관련된 경제, 그죠? 그런 것과 관련된 또 관이 있어. 관은 직장, 또 명예 그런 것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명예가 월에 아니고 연에 떠 있어. 연천간에 떴어. 그럼 뭐 연천간 아까 금융화실 할 때 뭐였어? 국가대표라고 해. 국가라고 했잖아. 그 명예를 국가에 관련돼 있네. 이렇게도 이제 연관지어서 볼 수도 있다. 그 명예가 사회적 명예가 아니라 국가와 관련된 명예. 명예는 뭡니까? 관이라 했잖아. 관. 사회적 관은 뭡니까? 조직, 사회, 직장, 그죠? 그럼 금융화실과 같이 접목해서 본다면은 연천가는 국가급이고 월천가는 사회적인 거잖아요. 도시적인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그 명예라는 것이 연에 떴어. 그럼 국가 관련된 명예, 국가 관련된 직장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연에 떴어. 월에 떴어. 월은 사회적 그 대기업, 직장이라도 대기업. 얘는 국가 공직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금묘화실적인 것과 지금 이 육친의 성, 십성과 그다음 궁 하나하나 자리를 보면서 그 사람의 특징을 다 파악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월지로 내려갑니다. 월지는 부모 관련해서 내가 물려받는 것.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야. 월지는 사회적 환경, 그다음 직장의 환경, 월지. 그다음 나의 어릴 적 가정 환경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월지는 그 월지에 있는 그 육신으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인성이 있다, 월지. 그러면 글과 학문을 가지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조직사회, 그런 조직사회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에 만약에 재성이 있으면 재성은 뭡니까? 뭐 재물, 현실적인 거, 또 재물적인 거, 그래? 그런 거 갖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일지는 일지는 나의 기본적인 기초, 나의 기본적 성향 이런 거거든. 일지. 그렇지만 이 자리는 또 부부 자리잖아. 부부 궁자리잖아. 그죠? 부부 일지. 나의 기본적 성향. 일간은 뭡니까? 일간은 나는 기본적인 일간은 나의 기본적 생각적인 거. 나의 생각의 환경. 그 사람 생각 환경. 만약에 그게 뭔 말이고 하면 여기 이제 이 간목일간이다. 그럼 간목의 성정적인 정신 환경을 갖고 있다 이 말이고, 만약에 병화라면 병화의 성정적인 이 사람의 이 그 생각 환경을 그래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걸 뜻하는 거고, 지지의 거는 내 어떤 그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성향. 만약 식신이 있어. 그럼 식신은 남한테 이제 베풀어줘.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베풀고자 하는 기본적 그런 성향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연과 월과 일과 실을 보이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연월로 구분하면 연월에 있는 것은 나의 이제 과거예요. 과거고 현실이고, 여기는 이제 이 미래죠. 미래. 일단 과거지만은 연은 뭡니까? 연에 있는데 이 과거는 내가 기억조차 없는 그러한 과거, 옛날 그러한 아주 먼 과거잖아. 그죠? 나의 가까이 있는 과거. 이걸 알 수도 있다. 그런데 연월은 남에게 보여지는, 그죠? 보여지기 위한 어떤 그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해서 남들한테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연월에 있는 글자들을 가지고 그런 십신을 가지고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어떤 그런 포장적인, 남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연월에서 보고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신은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 결국은 여기 있는 거 가지고는 굉장히 내가 써먹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갖고 있는 거는 그냥 내가 이걸 그 이상으로 보고 내가 찾아 나가려고 이상으로 꿈을 현실로 잡기 위해서, 그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계속 나가가는 거지만, 여기 있는 거, 실시에 있는 거 가지고는 그냥 그대로 내가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주에 보면, 시주는 이 책에는 보면 시주는 배우자의 엄마 이래 놓게 되라고 여러 가지로 봅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그 자식 해놔놓고, 실질적으로 그 나의 미래니까 나의 노년이에요. 나의 노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시천간에 있는 것은, 시천간은 나의 비밀스러운 것이 드러나는 거. 그 다음 지지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것. 고십성에, 고십신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 비밀스러운 것이 숨겨져 있다. 자, 그래서 시간에는 보면, 거기서 시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노후에 나중에 나의 취미 생활, 그 취미 생활을 뭐 식상으로 쓸지, 재성으로 쓸지, 관으로 쓸지, 그지? 나의 취미 생활과 나의 개인 사생활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궁으로서 자식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그 십성을 해석한다. 시천간에 있으면, 그죠? 시천간에 결국 자식에 대한 기대감의 십성으로 해석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자식이 뭐 학자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학자적으로 그런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아니면 어떤 명예를 중시하는, 어떤 뭐 공무원이 되겠다 하는, 반듯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뭐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도 있을 끼고, 또 어떤 사람은 저기 사업을 하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을 끼고, 그러한 것들을 자식에 대한 시천간을 보고 자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십성을 해석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천간에는 보고, 거기는 이제 이거 옛날 고서에는 시상의 일위 기격이라 해서 편제편관을, 이제 편제편관은 흉살이잖아요. 흉살에 속하는데 그걸 귀격으로 표현합니다. 제로서는 편제 하나만, 다른데 아무것도 없이 시천간에 편제 하나만 탁 떠 있거나, 또 아니면 이제 이 편관이 여기 아무데 정관도 없고 없는데 여기 하나만 천간이 탁 떠 있거나, 시천간, 그죠? 그 이제 시상의 이제 일이 기격이다 해서 말년에 마지막에는 꼭 그 뜻을 이루고 만다, 그죠? 그래서 편제는 뭡니까? 재물이잖아, 큰 돈이잖아, 큰 돈. 그리고 고기만 하나 있다 하면 이 사람이 결국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구나, 이거예요. 그게 이제 시상 일위 기격이라는 거죠. 요 자리에 시천간에 편제가 있어. 편제는 뭡니까? 큰 재물이잖아. 또 큰 재물이기도 하지만은 일확천금 복권과 같은, 로또 복권 같은 그런 재물을 뜻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근묘화실적으로 살아나가면서 어릴 때부터 쭉 살아나가면서 노후에 꼭 재물을 이루겠구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규격이라는 거죠. 그 다음 관은 또 편관은 또 결국은 마지막에는 꼭 관의 그 뜻을 이루겠구나, 이거냐. 편관은 뭡니까? 봉사직 명예, 임시직 명예, 선출직 명예,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는 계속 정치 주변에 어디 이래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끝에는 한번 해먹을 수 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귀격이라 한다, 그래. 그러면서도 그걸 이제 보는 게 뭡니까? 그 결국은 귀격으로서 내가 이루고 만다는 거잖아요, 그죠? 꼭 이루고자 하고 이루고 만다. 그런데 그 글자를 통해서 내가 자식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 똑같은 글자라고. 기대감으로도 내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지는 내가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위에 천간에는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위에 천간에 다 드러나는 거, 남들이 보여지는 거거든.
만약에 시청간에 아까 편제했잖아요. 시청간 편제면 이걸 내가 결국 이룬다. 남들도 다 안다. 저거 부자 됐네 한 방에. 결국은 저거 뭐 부자 안 되네. 이런 거예요. 시청간에 빗격이라 했는데 평관을 떼었어. 그러면 결국 정치 꼬부레기 뭐 동네 왔다 갔다 해서 하고 뭐 회사 뛰면은 지도 결국 저거 한번 해먹네. 이게 이제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잖아. 근데 지지에는 실제적인 환경, 보여지지 않는 거, 드러나지 않았다. 내 현실적인 거. 그래서 시지에 있는 거는 보고 아까 말했던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의 것. 그죠? 또 천간에 있는 것은 그 비밀스러운 게 드러나는 것. 괜찮아요. 그 이제 시지에 있는 십성으로 보면 그게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그 속에 내 야망이 있다. 그리고 또 그걸 보고 시지에 있는 그 십신으로서 나의 취미 생활로 쓰려고 한다. 그리고 그 사람 나중에 취미 생활은 뭐로 가질까? 이 사람 명을 딱 보고 이 사람 취미 생활은 뭘까? 여기 시지에 있는 글자와 굉장히 관련돼 있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나만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거. 만약에 시상의 편제 평관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시지의 편제 평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내가 여기서 그걸 내가 표시하지는 않지만은 결국은 내가 여기 편제만 하나 있어. 어떡할까요? 편제가 있어. 요걸 이루려고 내가 표시는 안 나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나의 야망이라 했잖아요. 그럼 남들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내가 한 방에 어여가는데 돈을 한 번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절대적으로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끝까지 이제 몰고 나간다. 절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뭐라 해도 돈이 최고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남들한테 표시는 안 나지만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거죠. 만약 이 자리에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어. 또 상관은 정관을 깨는 거잖아요. 정관은 뭡니까? 정관은 규칙, 규정 이 틀 속에 딱 맞는 가둬져 있는 거거든요. 조직. 그죠? 근데 여기에 상관이 뜨는 거는 뭡니까? 나만의 것을 드러나지 않는 나만의 야망이라. 또 이 나만의 비밀이기도 하거든요. 이 뭡니까? 마지막에 이런 풀이한 거잖아. 정관을 깬다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규칙, 규정에 딱 가져져 있는 이 틀을 깨는 거잖아. 이걸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 풀이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 결국은 나는 좀 자유롭고 싶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그러고 싶다. 남들한테 말하지 않지만은 그러고 싶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대개가 이 표현을 대개 맞죠? 대개가 자유스럽고 싶어 하니까 가정은 있더라도 혼자 떠돌아다니거나 불이한 생활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가정을 깨서 혼자 자유롭게 살거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만약에 가정에 내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다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가정이 있는데 왜 저지랄 하노? 자꾸 그 가정이나 태도를 서로 끌어들이려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아니잖아. 그냥 풀이하고 싶은데 인정해 줘 버리면 괜찮다. 그죠? 그렇게 이래 해서 이 금묘화실적인 것과 이 육신의 우리 십신을 가지고 요 궁별로 대입을 한 거죠. 궁별로 대입해서 이렇게 사람을 분석을 한다.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궁합이라죠. 궁합. 그죠? 궁합. 궁은 지금 여기 한자가 궁이 집궁자는 집궁자 그죠? 궁.
그것이 궁, 합, 집궁자에 이제 우리가 궁합 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예요. 그리고 궁합은 요 궁별로, 그죠? 궁, 8개 궁이잖아. 이 궁별로 합이 맞나 안 맞나를 보는 거예요. 궁별로. 그러면 옛날에는 궁합 뭐로 봤습니까? 띠 하나로만 봤잖아. 여기 띠. 니 무슨 띠니 무슨 띠. 뭐 하고 삼합이니까 궁합 안 봐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하고 상충하니까 안 봐도 돼. 그죠? 이거였잖아요. 그거는 여기는 나와의 가장 먼 거리에 있어요. 나의 정신적인 것까지 가장 멀리 있어. 그래 제일 안 맞지. 그래 옛날에 맞았겠다 말이야. 이거 가지고 그거 한 개 보기. 이거 보고 한 건 아니죠. 근데 궁 하나하나. 자, 여기를 본다면은 내가 어릴 적 살아온 환경과 이제 남남이 가족이 되잖아, 또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잘 어울리고 맞나 안 맞나 거잖아.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받았는 내도 모르는 내 어릴 적 환경에 내 DNA가 그죠? 내 유전자적인 거, 내 마음 속에는 나는 반듯하고 학자적인 걸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사업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 그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제국인이라 상생상 쟤를 인성 그거 같잖아. 만약에 나는 학자적인 우리 조선 학자적인 집안인데 저기는 사업가적 집안이라 뭔가 맞는 듯 하지만은 안 맞아요. 그건 제국인을 하거든. 그럼 이 학자적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너무 뭐 돈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월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월을 보고 직업적인 성향, 그죠? 월지는 뭐 또 사회적 환경 이런 거잖아. 그 사람이 사회적 환경, 그것과 나와 그 사람 것과 내 것과 잘 상생하고 또 우리 그 합병충파에 이런 거 했잖아요. 잘 합의되나 그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부모님 그 사람이 또 부모님과의 어떤 환경, 가정 환경적인 거, 나도 내가 자라왔던 그 어릴 적 부모와의 어떤 관계, 나는 우리 부모들로부터 잘 상생받는 그런 관계였는데 명인데, 그거는 부모들이 엄한 부모가 돼갖고 그걸 받았다. 그럼 그 굉장히 이 부모들 그런 환경으로부터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그런 환경이 놓여져 있었다. 근데 그런 걸 서로 좀 파악을 하면서 만나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월은 방금 했으니까 이런 나의 정신적인 환경과 청가는 그죠? 청가는 나의 정신적인 환경이 나는 만약에 흔한 병화를 띄어가 있는데 저는 햇빛을 가리는 상대는 햇빛을 가리는 개수나 이 개수는 이 비잖아 비. 태양은 흔하게 밝게 또 해줘야 되는데 그죠?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개수라. 그죠? 그러면 자꾸 태양을 못 뜨게 만들잖아. 어때 이런 환경. 그죠? 만약에 수는 수극화하지만은 이 임수는 또 다르죠. 임수는 오행상 수극화하지만 어때요? 이건 바다와 같잖아. 바다 위에 떠 있는 태양이잖아. 모양이. 그럼 바다에 그 태양의 모양이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형상이 그림 그려지죠. 그러면 그 모양새는 아름답잖아요. 모양새가. 그런 거는 나쁘게 볼 거 없죠. 서로 아름답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오행상 극하는 관계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된다. 그럼 개인의 정신적 환경, 이 사람은 임수, 생각이 참 깊고 좀 머리를 많이 쓰겠구나, 지혜롭고 차분하구나, 병화는 푹푹거리겠구나. 그래 병화한테는 임수는 잘 맞아요. 병화는 근데 이야기 하려고 하다 보기에는
이 방송을 보지 싶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아니, 분명히 보는 사람이, 내 아는 사람 중에, 병화가 2개 있으면 대단해요. 병화 2개 있으면 화의 성향이 두드러지거든요. 자기 잘난 맛도 있고, 병화 2개 훤하게 떴으니까. 남한테 감추는 것도 없어, 솔직하고. 감출 거 뭐있노? 다 드러나는 건데.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화기니까 팍팍 하는 것도 있다고. 그죠?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궁합이 맞겠나요? 같이 막 받아치면 되겠습니까? 같이 맨날 시끄럽고 전쟁만 나는 거라. 그죠? 그렇지만 이 인수로서 잡아주는 거라. 차분한, 그죠? 그래서 잡아준다. 그런데 요런 한 궁합들. 이게 뭡니까? 이 명과 상대 명과의 궁합이. 요거는 정신적인 궁합, 나의 각각의. 요건 또 뭡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기는 내 집이기도 하고, 부부궁이라 했잖아, 그 궁자리가. 그리고 부부궁이라고 했죠.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일지는 나의 기본적인 성향이라 했어요. 여러 가지를 본다니까. 그래, 여기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만약에 남자라면은 내 부인, 여자라면 내 남편의 성향이거든요. 성향을 알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있는 글자들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상생해주고 하느냐는 거지. 서로 잘 궁합이 맞나, 궁합. 이걸 각각이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물론 나의 유전자의 더 본심, 이것도 좋아요. 그거는 내가 서로를 바라보는, 기대하는 내 속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드러나지 않는 나의 속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술 한 잔 먹으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 거지만은, 여기는 사회적 환경이 가지만 이거는 정말로 요 자리가 내 집일 수도 있어요. 집, 아까 여기 나오죠. 건묘하죠. 여기 내 집이에요. 그래, 내 집을 이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는 사람이냐, 또 내 부인한테는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지. 만약에 했잖아요. 남자 명에 여기 편제를 깔았으면, 편제는 어떻습니까? 남자 명에 편제 깔았으면, 여기 편제 깔았으면 뭡니까? 편제는 바로 무소리를 뜻한다 했잖아. 무섬. 그죠? 깔았으면은 이 완전히 아내를 완전히 이 무소리 내지 돈 벌어오게 하는 그러한 어떤 아내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자는 뭡니까? 요즘은 이제 이 시대가 좀 다르지만은 여자들이 사업도 하고 막 이러하지만은, 과거에는 따지고 보면 돈 많이 갖다 주면 그 돈으로 쓰고 노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행복한 사람이라. 그 여자 팔자가 사실은 그게 제일 좋잖아요. 말라고 막 억지로 해. 진짜 뭐 능력이 있어 그걸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보면 그런 명이 좋거든요. 좋은 명이거든. 그냥 그렇게 놓고 볼 때는 갖다 주는 돈을 받아 쓰는 게 사실은 좋다. 그래서 여기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의 이제 이 돈벌이 도구로 쓸 수 있다. 또 만약에 볼게요. 이 자리에 인성이 있어, 인성이 있어. 인성 엄마잖아. 그죠? 인성 어머니잖아. 내 부인을 엄마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부인을 어머니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식상이라면 내 자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내 동생처럼. 그럼 비교급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럼 친구 같은 부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럼 결국 또 시로 가면은 마찬가지로 시는 나의 미래.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에는 취미생활, 내 개인적인 사생활을 해야 돼요. 그죠? 비밀스러운 게 드러날 수도 있자 했지만은, 거기에 이제 어떤 글자가 있느냐, 그 글자와 내 시청간에 있는 글자와 그 상대 시청간에 있는 글자와 잘 조합이, 구성이 잘 맞나. 그죠? 상충되거나 형충이 안 되나.
인자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시지는 내가 드러나지 않는 어떤 아까 야망이라 했죠. 야망. 그걸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게 많겠죠. 취미 이런 것도 끼리도 그들끼리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